2025년 5월 9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2600포인트가 그렇게 어려운 지수였어?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번 주 진짜 2600포인트 까꿍 하고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쓰리 예언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5월 8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9일 금요일 대한민국 코스피는 지금 현재 1시 40분이고요. 1포인트 하락한 2578포인트. 아주 아깝이죠. 아깝이.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5월 8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께서 왜 미쓰리 종목 장세인데 중간에 휴일이 있으면 흐름이 끊겨? 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오늘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유동성 장세 주식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거 사고, 예를 들면 예전에 차화정 할 때는 자동차, 정유, 화학 이런 거 대표 종목 사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와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미쓰리가 여러분 올해는 종목 장세입니다. 지수는 잡아놓고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셨던 분들이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지금 5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진짜 미쓰리 예상대로 여러분 2025년 지금 거의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 지나가는데 대한민국 코스피는요 2500포인트에서 버벅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8일 목요일 뉴욕 3대 지수는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2, S&P 500이 0.58, 나스닥이 1.07% 상승했고요. 자, 미국과 영국이 개별적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몇 주 후에 계속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개별적 무역 협상을 타결하자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도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자주 쓰고 있는 말이 여러분 지금 뉴욕 증시가 참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3,000명 감소해서 22만 8천 건. 지난주에 24만 건까지 올라갔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다시 좀 안정권으로 들어왔습니다. 3월달 도매 재고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또 공개 저격했죠. 5월달 FOMC 회의가 끝나자마자 제롬 파월 저 새끼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네. 너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공개 저격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이야기에는 동의합니다.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좀 무능력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통화 정책을 하는 사람은 물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흐름, 분위기 같은 걸 보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런 짓을 못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꿀렁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에요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똥줄 타서 75bp씩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우스꽝스러운 역할도 했고요. 최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은 지금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진짜 중요한 경제 상황, 특히 꽤 오래전부터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연착륙이니 노랜딩이라며 떠들어댔던 그 경제 상황이 지금 솔직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까봐 무서워서 아무 짓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금리를 결정할 때 인상 아니면 인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아니다. 동결이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경제가 괜찮으면 동결을 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때 계속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금리를 동결할 때가 아니거든요. 인하를 해줘야 되거든요.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지 못할 거고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지만 결국 관세 전쟁 오히려 예전의 관세보다 더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매번 여러분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할 거 없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아유 저렇게 계속 동결하네요. 나중에 후회할 텐데라는 얘기를 조만간 이제 최근에 자주 하죠. 지금 현재 6월달 기준금리 동결 확률 82.8% 금리 동결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5월달 FOMC 회의가 끝나고 이제 6월달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금리 동결해야 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 트럼프가 관세 전쟁 하잖아. 관세 전쟁 하면은 관세 붙으면 물가 올라가는데 물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하니? 지금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역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오늘은 방송을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있었던 일, 미국과 영국이 개별적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자, 트럼프는요, 영국과의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영국에다가 부과한 자동차 관세 25%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만 대 한해서만 10% 관세를 때리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쫄았던 이유는 뭐냐면 상호 관세니 뭐 여러 관세 타령을 하면서 25%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국 25%라는 숫자는 뜬금없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관세 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관세 전쟁 하지 못할 거라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워낙 세게 질러놓은 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발발발발 떠느라고 금리를 제대로 인하하지도 못하고 경제를 못 잡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은요. 영국에 과세한 자동차 관세 25% 니네들 관세 부과할 거야 철회했습니다. 물론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연간 10만 대 한해서. 자, 그리고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영국은 그러면 미국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미국 상품에 대해서 평균 관세율을 기존의 5.1%에서 1.8%로 낮춰줬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더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영리하죠. 그죠? 자, 이번 주말 열리는 중국과의 회담은 실질적일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합니다. 자, 관세 폭탄 이후 145% 관세 폭탄 하기로 한 이후 지금 처음 갖는 협상 자리가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영국과도 관세 협상하고 중국과도 테이블에 앉고 하다 보니 전문가들은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 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시장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잠시 전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다시 지금 플러스로 전환. 그러나 지금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 2579포인트가 막 2600포인트를 막 가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자, 5월달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2200까지 하단을 내려놓고 막 2700까지 상단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매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대략 한 22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체 공휴일까지 있고 노동조까지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영업일수를 세지 않았습니다만 한 뭐 20일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 20일 정도의 매매 기간 동안 코스피가 2,200을 가고 2,700을 간다. 미친 소리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코스피 밴드를 크게 놓는 이유는 뭐다? 몰라서. 시황이 보이지 않아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특별하게 주식시장에 이슈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경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관세에 집중하고 있고 관세 부과로 인플레이션 상승을 우려해서 금리를 못하고 있는 연준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관세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 관세니 뭐 100% 넘는 관세니 모두 협상을 통해서 철회되거나 낮아지거나 합니다. 우리가 1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런 어떤 공포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관세 전쟁 별거 아니구나. 그래 가자 이게 아니라 관세 전쟁 뒤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이 경제 상황을 두고 지금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 못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잘 대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토요일 날 또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비 오는 금요일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